안녕하세요. 인문학 작가이자 번역가인 문란서생 진나입니다. 문란서생이란 글로 세상을 어지럽히거나 바로잡거나 둘 중에 하나인 선비를 말합니다. 그럼 과연 저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오늘도 자치통감에서 뽑은 중국 역사의 유명한 정치 명언을 하루 한마디씩 원문과 더불어 낭독하며 음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명언입니다. 말하려고 하는 것이 공적인 것이면 공개적으로 말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사적인 것이면 왕에게 사적인 것은 없다. 원문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소원공 공원지 소원사 왕자 무사. 중국어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소연공 공연지 소연스 왕저 우스. 그럼 문장을 보며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쉬운 한자로 되어 있네요. 바소죠. 말하려고 하는 바가 공적이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럿 모두에게 연관된 것이면 공개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말하는 바가 사적이면 즉 개인적인 것이면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라는 말은 없고 왕자 무사. 왕자는 왕노릇을 하는 사람, 놈자 사람자죠. 그러니까 왕노릇을 하는 사람은 곧 제왕이죠. 왕의 아들이 아니고 왕자, 제왕은 무사, 사적인 것이 없다.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적인 얘기할 생각을 말하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을 당시의 어떤 제왕이나 임금이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보좌관이나 비서실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좌관이나 비서실장을 잘 두면 망하려던 왕이나 리더도 흥하게 되고 잘못 두면 잘 나가던 왕이나 리더도 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왕자무사 너무 멋진 말이라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겠죠. 중국 역사에서 3대 양녀라고 하면 흔히 여태우, 측천무우, 서태우를 꼽아요. 이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여태우는 아주 동날한 여자였어요. 무시무시한 여자였어요. 여태우는 한나라 고조 유방의 정실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한신과 같은 제후왕급의 개국공신을 한 사람만 빼고 모조리 결단을 내버리고 또한 유방이 평소 총애했던 척부인을 유방이 죽자 팔다리를 잘라서 돼지우리에 처박아 버리고는 인간돼지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척부인이 낳은 유방의 아들을 독살해 버립니다. 또한 황제가 된 자기 아들 유영, 즉 해제죠. 해제의 황위가 위협받을까봐 해제의 이복 형님마저 술에 독을 타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사건은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만 해제가 알게 돼요. 이때부터 해제는 어머니가 너무나 무서워서 반쯤 실성해가지고 국사의 흥미를 잃고 주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23살의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되죠. 바로 서기전 188년이었어요. 여태우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이때부터 아예 조정에 나와서 신하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여자 황제나 다름없죠. 그리고는 여씨 일족, 자기 친척들에게 고관대작을 내려서 한나라를 패밀리 기업, 가족 기업으로 만들어 전횡을 일삼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산이라는 동생을 여왕에 봉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한나라 고조 유방의 유운을 완전히 어기는 것이었어요. 그 유운은 유씨 이외의 사람은 절대로 제후왕에 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여자에게 누가 감히 대들겠어요. 그래서 대신들, 살아남은 개국공신들 모두 찍소리 하나 못하고 바짝 엎드려 있었죠. 그런데 이 무서운 여자도 재행무상, 즉 서기전 180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개국공신 중에 주발, 옆에 그림에 나오네요. 폐연 사람인데 한나라 고조 유방과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개국공신으로 여우가 죽은 뒤 진평과 여씨를 소탕한 우상을 맡은 진평 역시 개국공신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척사죠.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조종에서 여씨 일족을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모두 주살하고 해제의 이복 동생인 대왕 유항을 황제로 맞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장안에 도착하자 문무백관이 나와서 절을 하며 환호합니다. 좀 시끌벅적하고 축제 같은 분위기였는데 바로 이때 주발이 유항에게 다가오더니 말하는 것이었어요. 원문을 보면 원청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엔칭지엔
원컨대 조용한 시간 좀 내주십시오. 잠시 짬 좀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곁에 있던 송창, 당시 벼슬은 중위, 즉 고급 무관이었는데요. 그때 그 유황의 보좌관 내지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송창이 딱 끼어들더니 오늘의 정치 명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공적인 얘기 하시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시고, 혹시나 사적인 얘기 하시려면 임금은, 제왕은 사적인 것, 개인적인 차원의 것은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한 거예요. 이에 당시 태위라는 벼슬을 맡고 있던 주발, 태위는 군사 업무를 관장하는 재상이었어요. 주발이 무릎을 꿇더니 옥새와 부절을 유황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황은 그 좋은 것을 냉큼 받아들지는 않고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관저로 가서 의논해 보십시다. 아주 청렴하게 보이죠. 뭐 황제 자리가 욕심나서 달려온 게 아니다. 뭐 이런 선비 코스프레 비슷한 거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연기가 아니라 정말 진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된 유황은 그의 후대인 경제와 더불어 문경지치라고 해서 한나라의 첫 번째 태평성대를 이끌어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정치 명언을 다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말하려고 하는 것이 공적인 것이면 공개적으로 말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사적인 것이면 왕에게 사적인 것은 없다. 본문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소원공 공원지, 소원사 왕자무사. 중국어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소연공 공연즈, 소연스 왕저우스. 그럼 오늘도 정치 명언을 음미하면서 깨어있는 시민의 삶을 도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